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금요일 더빅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7일 원달러 환율은 시장이 열리자마자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뛰는 것은 미국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0년물 미국 채금리는 26일 연 1.873%를 기록해 전날보다 0.091%포인트 뛰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를 빠져나간 것도 환율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에서 외국인은 1조 6천억 원 가량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환율이 치솟으면 수출엔 도움이 되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이 더 거세질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외환당국도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 아파트값이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당분간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1%로 떨어지며 상승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2020년 5월 넷째 주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4,518명 중 20대가 3,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2,809명으로 약 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0대는 4.5%, 70대와 80세 이상은 1.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20대 젊은 층 감염 비율이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대는 백신 접종률이 낮고 사회 활동량이 많으며 코로나19에 대해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적은 데다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이 결합하면서 20대 비중을 높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LG전자의 연매출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레드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증가와 해외 주요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전을 담당하고 있는 H&A 부문 매출은 27조 1천억 원으로 연간 기준 미국의 월프를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TV 수요 감소에도 올레드 TV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지만 프리미엄 TV 판매 비중을 확대해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매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반도체에서 미국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IT, 모바일 부문이 109조 2,5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반도체 94조 1,600억 원, 소비자가전 55조 8,300억 원, 디스플레이 31조 7,100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격적인 투자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액은 반도체 43조 6천억 원, 디스플레이 2조 6천억 원 등 48조 2천억 원으로 2020년보다 9조 7천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올해 글로벌 IT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품 공급난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도체 사업에서 첨단 공정을 확대하고 세트 사업에서 기기 간 연결성을 강화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2022년 상반기 신입직원 및 체험형 인턴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모집 분야는 일반직, 관리 운영직, 대체 인력, 체험형 청년 인턴으로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0일 14시까지입니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1월 28일 더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